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5월 12일 순서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상장 발표를 했습니다. 월그린에서요, 약 조제 로봇을 확대한다고 하는군요. 약사 업무가 경감되고 비용이 절감될 거라는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전 테슬라 임원인 스털링 앤더슨을 최고 제품 책임자로 영입했고요. 캘리포니아의 신차 시장 동향까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말에 스위스 협상에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022포인트 급등했고 S&P 500 지수는 2.6%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3.5% 이상 치솟았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 양국이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11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낮아졌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수준의 베이징 대표단과 다시 만나 보다 큰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관세에 민감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전자제품하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베스트바이는 7% 급등했고요. 델 테크놀로지와 온 세미컨덕트는 각각 7%, 9% 상승했고요. 온 세미컨덕터는 잘 모르시는 분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애리조나 피닉스에 본사를 둔 전력 반도체하고 센서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서 전통적인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에서 전기차나 에너지 효율, 산업 자동화 중심의 파워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7% 넘게 올랐고요. 애플은 6% 상승 마감했고 반도체 업종 전반도 강세를 보였고 아이시아 반도체 ETF는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양국 간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발표하면서 고조가 됐었는데 또한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었습니다. UBS 채권 부분 책임자인 커트 라이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할 것이다. 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연말까지는 1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2월 기록한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 직전까지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뒤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관망 심리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됐고요. 앤디 라페리에르 파이퍼 샌들러 미국 정책 책임자는 트럼프의 관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7월 9일 상호 관세 마감일, 8월 중국 마감일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10% 보편 관세, 25% 품목별 관세, 30% 대중국 관세라는 대략적인 균형을 찾은 듯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상무부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대부분 국가들에 적용되는 10% 기본 관세율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서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궤를 같이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관련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깐 살펴보면요.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일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아직 구체적인 문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까지 낮췄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를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기간 후에도 장기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관세가 다시 대폭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유입 책임과 관련된 20%의 기존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국 측은 지난 4월 이후 미국에 부과해온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합의가 언제부터 발효되냐? 바로 내일 모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2025년 5월 바로 지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이번 상장은 그리픈 디지털 마이닝과의 전면 주식 합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합병 후에 새 회사는 티커 심벌이 ABTC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거래는 빠르면 올해 3분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포함 기존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지분 98%를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일가는 자신들의 암호화폐 영향력을 더욱 공공히 하게 됩니다.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 CSO인 에릭 트럼프는 이번 상장을 미국의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 리더십 강화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주 경쟁에서 이겼듯 암호화폐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만 2천 달러 선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 주식 시장은 그러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폰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0% 이상 폭등했고 허트 A 역시 10%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트럼프 가문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시세가 10만 달러를 다시 넘어선 후에 지금은 살짝 내려와서 10만 2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곳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이 처방약 조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경영 정상화와 민간 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월그린은 현재 운영 중인 11곳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 연간 1억 7천만 건 이상의 처방약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이 센터들은 주로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위한 정기 처방약을 자동으로 조제해서 매장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약사와 직원들은 반복적인 조제 업무에서 벗어나서 백신 접종, 혈압 측정, 상담 등 환자 중심의 임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그린은 이 시스템이 약 조제 비용을 약 13% 절감하고 백신 접종률은 40%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의 약국 운영 모델에 따르면 자동화가 약국 운영에 중추가 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진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월그린은 자동화를 통해 약국의 역할을 단순 제재에서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허브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향후에는 직접 환자 집으로 약을 배송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 테슬라의 임원인 스털링 앤더슨을 최고 제품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가 아닙니다. 최고 제품 책임자입니다. 자, 이 스털링 앤더슨은 누구냐? 전 테슬라의 임원이었고 자율주행차 회사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공동 창립자였는데 GM이 최고 제품 책임자 CPO로 임명했습니다. 이 앤더슨은 신설된 직책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제품 생애 주기를 총괄합니다. GM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병행 출시를 진행하며 슈퍼크루즈와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테슬라하고 중국의 신생 자동차 스타트업들과 경쟁할 계획입니다. GM은 기술 혁신과 전기차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앤더슨을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분기 동안 캘리포니아의 신차 등록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미평균이 4.6%인 것을 본다면 그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17.9%로 상승했고요. 무공해 차량 EV가 20.8%를 보이고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그것에 근접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근데 감소가 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15.1% 감소한 판매 신청을 보였습니다. 이는 1년 반 연속적인 분기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중에 약 72%가 SUV, 픽업 트럭, 밴입니다. 즉 대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가 제로 배출 차량 EV 시장은 좀 위축돼 있는 모습이고요. 끝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보면 2024년 3분기 기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했고요. 테슬라에 등록 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